자, 에스턴 마틴 DBX는 2015년 처음 컨셉트카를 발표하고 2019년도에 에스턴 마틴 DBX 1세대를 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모델리어를 이제 개선하면서 이제 에스턴 마틴 DBX 707까지 나왔는데요. 에스턴 마틴 DB 시리즈의 크로스오버라는 의미로 에스턴 마틴 DBX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707은 그냥 노멀 DBX와 비교하면 전면부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개등 모양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 프론트 스플리터의 디자인 형상이 조금 변경된 것, 그것이 DBX하고 DBX 707의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실루엣은 기존의 에스턴 마틴 DBX가 가지고 있었던 쿠페형 SUV의 전형,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워낙에 큰 대형 SUV이기 때문에 휠도 기존의 그 어떤 에스턴 마틴 DB 시리즈나 벤티지에서 보였었던 그 휠보다 한층 더 큰 사이즈의 휠을 달고 있어요. 무려 23인치의 휠을 달고 있고, 앞은 225, 뒤는 325의 타이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보통 일반적인 자동 세차기는 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차의 크기는 대략 5m가 넘는 수치, 그리고 좌우 폭이 2m가 조금 안 되는 그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 차의 경우는 휠 베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휠 베이스가 무려 3060이에요. 일단 뭐 휠 베이스가 3000이 넘어가는 그런 차들은 쉽게 만나보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에스턴 마틴의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가니쉬에 뚫려있는 에어덕트부터 해서 그 로커 패널 하단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냥 2D 형태가 아니라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로커 패널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크게 뭐 럭셔리 세단이다, 럭셔리 SUV다 뭐 이러면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의 크기는 크지만 창문의 넓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로 소폭 다듬었어요. 보통 벤티지나 DB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후 무게 배분을 5대5로 정확하게 맞춥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54대 46으로 해서 앞이 약간 더 무거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아무래도 차가 높고 GT 모드하고 터레인 모드가 굉장히 중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출발할 때 뒤로 무게가 쏠리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고속 크루징을 감안해서 전반의 무게를 더 배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편에서는 쿠페형 SUV지만 우리는 스포츠카 브랜드다 라는 거를 아이덴티티를 심어 놓을 수 있는 싹 떨어지는 이런 그 디자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스턴 마틴 벤티지에서 항상 보였었던 그것이 이제 DBX까지 올라왔던 덕테일 버선컷처럼 싹 올라가는 이런 디자인도 이번 DBX에서 보실 수 있고, 그 뒤편에서는 정말 특징적인 장면들이 여러 있는데, 그 노멀 DBX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물론 이제 과격하긴 하지만 좀 덜 과격한, 이 에스턴 마틴 707에서는 이렇게 그 스텝 게이트를 두 단계로 나눠서 리어 디퓨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더 튀어나와 있죠. 얘가 약간 그냥 DBX는 약간 매끈하게 그 리어 디퓨저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과격한 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덕테일, 그러니까 뒤에가 이렇게 버선컷처럼 올라가는 이런 디자인이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나타나는 그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압권인 이 배기 파이프가 양쪽에 두 발씩 딱 이 쿼드로 잡혀 있었다는 점도 DBX 707의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영국 브랜드의 차이지 않습니까? 영국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차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엔진룸을 여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열 수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AMG에서 수혈받은 그 4리터 V8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 터보를 장착을 해서 더 과급을 시켰죠. 최고 출력은 707PS, 마력으로 따지면 한 697마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AMG 엔진을 특징적으로 보다 보면 원맨 원 엔진이라는 그 느낌을 고수하잖아요.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엔진들을 그대로 장착해서 뭐 쓰는 게 아니라 엔진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한번 다시 리빌드 작업을 합니다. 분해할 수 있을 만큼 분해를 하고 다시 재조합을 해서 그것을 실시 튜닝으로 맞춰가지고 튜닝업을 다시 하는 이런 제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누가 만들던 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만든 그 이름을 다시 넣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핸드빌트 in Great Britain, 그리고 Final Inspection by Vince 라이덴인가요? 뭐 이름이 이렇게 써있어요. 엔진을 가져와서 다시 리빌드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종 인스펙션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우리는 에스턴 마틴의 그 혼을 집어넣는다 라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에서 111년이 된 브랜드예요. 오랫동안 차를 만들었던 브랜드죠. 자, 일단 보시면 차축의 모양새부터 살펴보시면 대단하죠. 뭐 압도적입니다. 뭐 온 사방 천지에 알루미늄들을 다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힘이 실리는 부분의 대부분은 다 알루미늄으로 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정말 눈에 보이고요. 뭐 제기어도 그렇죠. 에스턴 마틴도 그렇고 뭐 과거 미니도 한번 그랬었고, 영국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굉장히 알루미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요. 저는 에스턴 마틴 DBX 707에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전통적인 디자인 색채, 이거는 뭐 개선을 하면서 꾸준히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 랩 어라운드 형태로 이게 대시보드가 쭉 감싸는 형식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듀얼 콕핏 형태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의 독립된 그 시트가 디자인 형상이 좌우 대칭형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도 좀 특이할 만해요. 그리고 버튼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변속하는 그런 방법, 에스턴 마틴의 고유의 영역이죠. 과거에는 키를 여기다 삽입해서 누르는,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이 걸리는 형태의 엔진 스타트 방식을 이제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진일보한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죽 소재들은 모두 뭐 인디비주얼하게 개인 취향에 맞도록 주문자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을 보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또 남자의 다이아몬드 카본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싹 꾸며놓은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최신의 것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또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뭐 GT 모드,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그 다음에 터레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그 입력하는 방식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모든 입력 방식이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한글을 입력하려면 너무 많은 수고를 겪어야 돼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쓸 수도 있긴 한데 쓰는 데까지 한참 가야 됩니다. 한글 입력도 뭐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사실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컵홀더도 이제 좌우 도어 포켓하고 센터 콘솔부에 각각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대부분 이 벤티지에서도 그대로 이제 쓰는 것 같아요. 다른 DB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컵홀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컵홀더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 하단부의 센터 콘솔부 하단부의 이 공간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가방 하나 두기도 애매하고, 핸드폰도 뭐 무선 충전 공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뭘 놓으라고 만든 건지를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말 슈퍼 SUV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내 공간을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선바이저, 그 다음에 뭐 선바이저, 더블 선바이저죠. 이렇게 이제 2개로 구성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독특한 방식이고, 요 구성부 하나하나도 다 알칸타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다 깎아서 배치했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 이게 정말 수제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의 SUV다운 이 가치를 지녔다. 네, 저는 이제 에스턴 마틴 DBX 뒷자리로 와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게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3060mm나 되는 그런 거대한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온전히 공간을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이게 차체가 워낙 높으니까 헤드룸, 그 다음에 의자의 착자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이 시트를 살펴보시면 유럽 사람들이 청어를 많이 먹는데, 이런 형태를 보통 청어가시 형태다 라고 해가지고 좌우에 살을 하나 두고 잔살을 막 붙이는, 이것도 굉장히 좀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은, 그리고 뭐 소재나 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압도적이고, 그리고 진짜 앞거는 이 선루프입니다. 이 선루프가 물론 열리진 않지만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가로바가 하나 있어가지고 차체 강성을 확보하는데 이 차 같은 게 그걸 과감하게 없애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차의 폭이 2m나 되고 2m 가까이 되고 1996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폭이 넓은데 이 약간 어깨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뒤에 3명 앉기라는 사실상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어깨 공간이 좁다라는 건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문짝이 너무 두꺼워요. 문짝이. 밖에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거의 막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넓지 않나. 이게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앉다 보면 이 어깨 공간에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애스턴 마틴 DBX의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 보시면 뭐 터레인, 인디비주얼, GT,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모두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8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서는 뭐 거의 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야, 이거 너무 호사스러운 차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옆에 그 운전석 옆에 있는 작은 버튼 2-3가지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터의 작동 범위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 범위가 굉장히 크고 이 시트는 확실히 이제 포근하게 감싸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포츠카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이드 볼스터가 이 갈비뼈를 확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좌우 롤링이 심한 이런 도로를 간다고 할지라도 몸이 움직이는 그 범위를 최대한으로 좀 좁혀줍니다.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좋아요.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좌우로 시야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좋고, 저는 사실 쿠페형 SUV라고 해서 뒤에 공간이 좀 시야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우였습니다. 시야도 굉장히 잘 보이고 시야나 이런 시선들이 되게 처리하기 좋게 잘 잡혀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본넷 위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덕트가 이제 크게 좌우측에 이제 2개가 뚫려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차폭이나 이 거리를 좀 가늠하기가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듭니다. 자, GT 모드는 사실 그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할 정도로 되게 편안하고 진동이 적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스포츠카 브랜드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일단은 이 중앙 센터 화면에 그래픽 이미지가 조금 바뀌는 게 확 눈에 띄고요. GT 모드 대비해서 확실히 뭔가 달라졌다라는 느낌보다는 노면의 반응을 조금 읽을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의 진동들이 살짝 들어옵니다. 이 차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달고 있기 때문에 댐퍼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기량을 이제 들어가는 걸로 조절을 해서 댐퍼 세팅을 보면 4단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단계. 그러니까 GT 모드가 0이라 하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마이너스 1단계로 조금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야도 아까 GT 모드하고 달릴 때하고 대비해서 확실히 좀 시야각이 낮아졌다, 차체가 낮아졌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제 엔진의 반응이나 핸들링의 민감도 이런 것들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제 좀 살펴보면 그렇게 민감하게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GT 모드 대비해서 어떤 스포츠 모드로 돌입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바로 느낌이 오네요. 배기 사운드도 확실하게 확 달라졌습니다. 차량의 높이는 그대로예요. 마이너스 1. GT 모드 대비해서 한 단계 낮아졌다 라는 이제 그 정도만 딱 보여지고, 이 사운드가 진짜 대단히 인상적으로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브레이킹. 브레이킹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변속 단수를 낮추고 있어요. 이런 점들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자, 애스턴 마틴은 사실 100년이 넘은 브랜드입니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111년이 된 브랜드예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모델들을 만들어 왔지만 중심이 됐었던 모델들은 스포츠카들이죠. 다시 말하면 스포츠카를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 스포츠카의 감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내가 정말 스포츠카를 몰고 있다 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몰고 있습니다. 한 10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뭐 아예 없다 라고는 좀 거짓말인데 롤이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핸들링이 쫀쫀하다라는 거를 넘어서 진짜 1대1의 기계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확한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이제 와인딩 코스가 아닌 그저 이렇게 쭉 뻗은 도로를 달릴 때는 사실 스포츠 모드보다는 좀 GT 모드가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 사실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차를 하게 되면 GT 모드에선 그 엔진이 휴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엔진이 꺼지는 거죠. 좀 연료를 절약하는 그런 모드로 바뀌고 이내 차체가 다시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갔었던 그 드라이브 모드가 서스펜션, 그 차체 높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죠. 뭐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발진 가속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차의 전후 트레드 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로드 노이즈는 조금 들어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 좀 정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DB 시리즈나 벤티지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음보다는 좀 스포츠성에 주안점을 뒀는데 DBX는 스포츠성도 스포츠성이지만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달리는 느낌도 충분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매뉴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들 시프트로 이 모든 변속 작업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네. 에스턴 마틴에 따르면 그 배기 사운드의 특징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나이스 앤 웜. 이 차는 좀 공격적이거나 막 날카롭거나 막 이렇게 귀를 막 괴롭히는 듯한 그런 배기 사운드보다는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되게 즐겁게 만드는 그런 배기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바로 이 배기 사운드, 그게 바로 나이스 앤 웜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하이톤보다는 바리톤의 중저음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진짜 멋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되게 운전하기가 즐겁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우후! 브레이킹 대단합니다. 이 고동감, 이 박동감이 정말 박력 있게 들어옵니다. 차체를 거의 다 휘감아 먹고 있어요. 우후! 사실 이 차는 에스턴 마틴 DBX이기 때문에 사실 좋다라는 수준을 넘어선 굉장히 특별하다, 정말 우리가 아는 어떤 자동차의 한계를 넘어섰다 라는 정도의 드라이빙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굉장히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차가 굉장히 크고 되게 뭐랄까요, 되게 좀 글래머러스한 차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턴 마틴처럼 낮고 넓은 그리고 길쭉한 그런 차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되게 좀 둔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제가 좀 작은 차를 몰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핸들이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차를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가 큰데 크지 않도록 느끼는 핸들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 모드에서는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연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차를 복합적으로 한 1000km 정도 주행을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는 제가 볼 때는 한 8km의 후반? 그리고 시내 연비는 한 5km에서 4km 후반대, 이런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연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한 나라의 지형과 지리,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집결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아트나 크라이슬러 그리고 로터스 이런 차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색채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에스턴 마틴은 영국적인 색채를 분명히 담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시승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본 에스턴 마틴 DBX 여러분 어땠나요?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동경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에스턴 마틴 DBX 시승기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